자, 여러분. 일단은 우리 137페이지 33번 질문 들어와서 같이 볼 텐데, 자, 봐봐. 품사라는 거는 단어 단원이죠. 그리고 문장 성분은 문장 단원이죠. 그래서 일단 제가 진도를 나간 거고, 문제 풀고 공부하시다 보면은 좀 분석이 되실 거거든요. 자, 우리가 할 건 이거야. 빵은 동생이 간식으로 제일 좋아한다를 문장 성분 분석하고 형태소 분석을 할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선생님 카메라 이쪽 잡아주세요. 자, 지금 5문장을 여러분이 옆에 여백 있잖아? 여백에다 쓰셔도 되고 국어 노트에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되게 쉬울 것 같거든? 그러니까 속도감 있게 한번 해보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배운 개념들을 적용해 보잖아. 의문을 배우셨는데 의문을 못하는 애들은 없어. 그럼 이제 단어나 형태소 차원에서 분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문장 성분 분석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단원명이 1, 의문, 2, 단어와 형태소, 3, 문장, 4, 담화, 5, 국어 사란 말이야. 근데 담화도 여기서 분석할 게 없어.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형태소 분석과 단어 분석을 하시면, 형태소 단어 분석과 문장 성분 분석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랑 이 분석을 뚜렷하게 이반이 지금 안 하고 넘어와서 의문은 다 해봤지만,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좀 정리해 드리려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 두 칸만 채우시는 거고 따라오시는데, 자, 맨 처음 우리가 할 건 뭐냐면 항상 문장 전체의 주어 서술어를 잡으시는 거야. 됐니? 자, 문장 전체의 주어는 뭐니? 빵이냐 동생이냐? 분석해보세요, 이제. 문장 성분 분석하고 단어 형태소 분석까지 해볼 거야. 자, 일단 문장 성분 분석 쫙 하시고 다 끝난 사람은 단어 형태소 분석까지 해보시는 거야. 똑같이 표 그리고 칸 채우시면 돼요. 이 두 칸만 채울 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끝쪽 자리 안 보일 수 있거든요. TV 보이는 자리로 좀 더 옮기세요. 지금 옮기셔도 돼요. 거기 TV 잘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저쪽으로. 자, 같이 볼 건데요. 일단 이런 성분 분석을 하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할 거는 주어 서술어 잡아보는 거야. 주어는 서브젝트 X라고 써볼게. 빵도 주어 같죠? 그럴 때는 서술어부터 잡아요. 좋아한다. 빵이 좋아할 수는 없잖아. 그럼 누가 좋아하는 거니? 동생이 좋아하는 거죠. 이렇게 채우시라고. 첫 번째 채우는 건 이렇게 크게 주어 서술어를 채우고, 두 번째 채우는 거는 나머지 성분들이야. 그리고 목적어 보어, 관용어 등이 있을 텐데, 제일 좋아하네? 좋아한다랑 서술어 수식하니까 당연히 부사어죠. 맞니? 간식으로 조사를 가지고도 알 수 있겠지만 부사죠. 빵은 도대체 뭐야? 힌트를 드리자면 여러 가지 격조사 같은 거를 붙여보면 아, 동생이 빵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행위의 대상 목적어임을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장 성분 분석 다 되셨나요? 자, 이건 기본이야, 얘들아. 우리 2반 기준으로는. 자, 그러면 이제 형태소 분석인데, 형태소 분석은 좀 더 잘게 쪼개지죠. 자, 빵은 뭐야? 명사죠. 명사는 체언이죠. 자, 얘는 실질 형태소이면서 자립 형태소이죠. 은은 뭐니? 보조사죠. 보조사는 뭐니? 관계언이죠. 자, 관계언은 혼자 못 쓰이니까 의존 형태소이고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형식 형태소이죠. 자, 이걸 싹 다 분석하시라는 거예요. 자, 동생이는 똑같이 쓰실 수가 있어. 얘도 명사고 체언이고 실질 자립. 이는 주격조사죠.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똑같이 쓰시고 간식도 똑같이 쓰실 건데 의로는 뭐니? 부사격 조사죠. 자, 그럼 봐봐. 제일은 뭐야? 그냥 부사죠. 자, 질문. 부사는 무슨 형태소야? 혼자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이면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실질 형태소죠. 자, 그러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건 얘야. 이 형태소 분석해 볼래요? 카메라 여기 기준으로 이쪽으로 잡아주세요. 자, 얘네는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용언이고 영어는 동사, 형용사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자, 여기에서 어디까지? 변하지 않는 부분. 좋아하다, 좋아하니, 좋아해서 여기까지가 어간이구나. 자, 질문. 어간은 형태소 단위에서 어디에 속하는 애야? 실질 형태에 속하는 어근이죠. 다시 실질 형태소에 속하는 거고 실질 형태소는 어근이죠. 자, 그런데 혼자 못 쓰이니까 얘는 의존 형태소죠. 자, 뒤쪽에 오는 애들은 뭐니? 어미죠. 근데 어미도 두 종류가 있죠. 어말어미와 선어말어미. 자, 그럼 니은다라는 어말어미가 있나? 니은은 따로 있니? 그렇죠. 얘는 그럼 뭐야?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죠. 자, 다는 뭔데요? 다는 어미 중에서도 마지막에 오니까 어말어미고 문장을 종결시켜 주니까 종결어미죠.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이게 자유자재로 분석이 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나는 이게 자유자재 분석이 된다, 손. 잘 안 되는 것 같다, 손. 자,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문장도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인데, 잠깐만. 이래야 될 것 같다.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이 문제가 아니라 앞쪽으로 와가지고요. 예문을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문 분석을 해볼 건데 사실 금요일 수업 들어왔던 친구는 이게 되어 있겠는데 지금 여러분이 지금 1+1 특강 안 들어온 상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 수업 때 좀 해야 될 것 같아. 자, 우리가 분석할 거는 여러분 이렇게 할게요. 자, 내가 지금 녹색 응답에 치는 거 보호 파트에 있는 제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랑 내가 새 차를 샀다랑 이거랑 하늘이 파랗다랑 이렇게 네 문장 하나 둘 셋 네 문장 지금 분석합니다. 카메라 이쪽으로 와주세요. 여기 카메라 여기로 잡고 있죠. 자, 봅시다, 여러분. 자, 항상 주어 서술어부터 잡으라고요. 되다 주어 서술어. 자, 그럼 남은 하나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서술어를 눈여겨보셔야 돼요. 근데 서술어가 지금 뭐야? 되다 아니다지. 자, 되다 아니다에 보충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보호라고 배우셨잖아요. 얘는 보호는 보호인 거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이 문장 성분 분석을 했어. 이제 형태소 분석을 할 거예요. 대명사죠? 대명사 체언에 속하죠? 혼자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이면서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실질 형태소이죠. 자, 두 번째, 가는 뭐니? 주격조사죠. 주격조사는 관계어이고요. 혼자 못 쓰이니까 의존 형태소이면서 형식 형태소죠. 자, 대학생이 여기서 쪼개지는 거고 얘는 명사죠. 체언 실질 자립은 쓰시면 되니까. 자, 근데 잘 들어. 이게 헷갈리지. 이는 무슨 격조사야? 무슨 격조사야? 복격조사라고요. 이해되셨니? 자, 이것 때문에 설명을 한 거고 하나 더. 되었습니다 분석을 하셔야 돼요.
되었습니다. 되다, 된, 되니, 되어서. 그러네. 어떻게 분석할래? 이렇게 분석이네요. 되다는 어간이죠. 자, 어간은 뭐였어? 실질 형태소에 속하는 애고 실질 형태소랑 동의어가 어근이라 그랬습니다. 동시에 혼자 못 쓰이는 의존 형태소죠. 뒤쪽은 전부 다 어미일 텐데 어머럼이 앞에 나와 있으니까 선 어머럼이고 얘는 그냥 어머럼이고 선 어머럼인데 뭘 표현하고 있니? 시제의 선 어머럼이죠. 자, 어렵지 않게 되셨어요? 카메라 여기 기준으로 잡아주십시오. 자, 그럼 아까 반복되는 건 놔두고 반복 안 되는 것만 제가 짚어볼게. 세차라고 해서 체온을 수식하고 있으니까 이는 뭐가 되는 거야? 관형 사가 되는 거죠. 자, 문제는 얘를 분석해 보라는 거야. 사다. 자, 우리가 이 동사, 즉 용언에 분석하는 기본은 뭐냐면 땡땡다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 그럼 봐봐. 얘는 땡땡다 뭐가 돼 그러면? 2단계. 사다지. 그런데 쌍시옷이 들어가 있겠네? 어디서 왔을까? 여기 어신트예요. 사았다라는 과거 시제 선 어머러미가 들어와 있고 여기는 종결어미죠. 뭐면서? 어머러미면서. 됐니? 자, 그런데 봐봐. 사았다가 왜 샀다가 됐을까? 이거 아는 사람. 아, 동음 탈락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가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 여기 아랑 여기 아가 초성 이응은 응가 없다고 배우셨고 하나 탈락하니까 쌍시옷만 남아서 샀다가 됐답니다. 이해되셨어요? 이런 거 기본으로 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 자, 우리는 그의 노래를 들었다. 여기도 하나씩 가봅시다. 자, 우리는 대명사죠. 대명사 체언이고 실질이고 자립이고 보조사죠. 관견이고 의존이고 형식이고. 자, 그에서 그 대명사고 다 할 건데 의를 아셔야죠. 자, 을은 뭐니? 관형격 조사죠. 자, 그럼 봐봐. 얘가 문장 성분상 관형격 조사니까 얘가 어떤 역할을 해? 관형어 역할을 하죠. 얘는 주어, 관형어, 목적어, 서술어였겠네요. 그래서 관형격 조사가 왔고 격조사는 형식 형태소, 의존 형태소. 보이셨죠? 노래를 그냥 넘어가고 자, 들었다도 분석해봐. 자, 반복하시면서 잡히시는 건데 얘는 내가 아까 얘기했죠. 땡땡 다부터 붙이시라고. 그럼 듣다잖아. 듣다, 듣는, 들어서 듣다랑 들이 뭔가 왜 고정이 안 되지? 자, 배우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가 사이간이 만들어진다는 건 보였는데 얘가 왜 이렇게 바뀌었지?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용언의 불규칙 활용이라고 한다. 어쨌든 우리는 얘가 시제의 선 어마럼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얘는 어마럼이면 종교라면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얘가 어간이라고 쪼개주실 수만 있으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되셨니? 자, 필기 정리하시고요. 자, 저랑 이런 걸 연습을 해보셨으니까 여러분이 문제도 풀고 과제도 해오셨으면 할 수 있는 게 이쪽이야. 카메라 잠깐 이쪽으로 올게요. 자, 여러분이 해주셔야 되는 건 이쪽이다. 그래서 오른쪽 119페이지 나와 있는 4개. 명사절하는 문장, 관형절하는 문장, 부사절하는 문장, 서술절하는 문장 형태소 분석해보세요. 자, 너무 쉽다 손. 적당하다 손. 쉽다 손. 네, 해주세요. 4개. 칠판 풀기부터 먼저 해주신 다음에 나머지 정리하시는 겁니다.
저희 카메라 이쪽으로 잡아주실래요? 독서 편차가 벌써 좀 있네요. 자, 여러분 고개 들고 잠깐 같이 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문장을 나누는 분류 기준 이거야. 본문장과 겹문장이고, 자, 문장은 일단 서술어만 있어도 성립이에요. 왜냐하면 주어는 생략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영어에서 배웠지. 주어 하나에 동사 하나라고. 국어도 똑같아요. 그런데 주어가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야, 국어에서는. 자, 하나가 나타나면 본문장. 2개 이상이 나타나면 겹문장이에요. 겹문장의 종류는 2가지가 있어. 이어진 애들이 있고요. 안 왔거나 안긴 문장이 있습니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영어의 and 같은 거 생각하면 돼. 나는 학교에 가고 아버지는 회사에 가신다. and로 등이 접속돼 있죠. 얘는 if절 같은 거 생각하면 돼. 조건절 같은 거. 그래서 안 어려워요. 그런데 영어에서도 얘네가 등이 접속하거나 종속 접속사 안 어려운데 관계대명사절이 헷갈리는 것처럼 국어에서도 안은 안기 문장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형태소 분석을 시킨 거고, 자, 항상 1단계로 뭐부터 잡으라고요? 주어 서술어는데 모르겠으면 서술어부터 잡아. 누가 깨달았어? 우리가 깨달았죠. 무엇을 깨달았어? 이것을 깨달았죠. 자, 그러면 성분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까지 끝나는데, 이것 봐라. 목적어 안에 또 다른 말이 맞았음이라는 주어 서술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지금 안겨 있는 문장이죠. 얘는 이 문장을 이렇게 안고 있는 거니까 얘를 아는 문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안긴 문장 구조를 다시 한번 볼 건데, 목적어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무슨 절이야? 명사절. 근데 문장이니까 명사절이죠. 다시 한번 얘기한다. 얘가 명사절이고 이 명사절이 안긴 문장이고 이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얘 형태소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그 대명사죠. 체언이죠. 실질 형태소고 자립 형태소죠. 의, 관형격 조사죠. 관계언이죠. 의존 형태소면서 형식 형태소죠. 다 할 줄 알 거야. 자, 말이도 될 거야. 중요한 건 얘야. 이 형태소 분석해 보세요. 맞았음 형태소 분석해 보세요. 개념을 보셔도 돼요. 근데 일단 필기를 먼저 끝내주시고 형태소 분석. 자, 이렇게 똑같이 해야 되더라.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자유분방하게 형태소 분석을 하는데 제가 하는 것보다 더 자세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덜 자세하게 하고 있고 귀찮아가지고 그냥 SVOC만 쓰려고 하는데 하셔야 돼. 이래야 서술형 대비야. 여러분 쓰는 거 자꾸 귀찮아하면 서술형에서 피곤해져요. 손으로 쓰세요. 제일 좋은 공부 방법이에요. 자, 잘 들어요, 여러분. 여기 음은요 2가지가 가능해. 1번은 뭐냐면 명사를 만들어주는 명사 파생 접사라고 합니다. 음은 2번째는 뭐냐면 명사형 전성어미라고 합니다. 자, 명사형 전성어미는 어말어미였죠. 어말어미 3가지 뭐뭐뭐 있었지? 연결, 종결, 전성어미. 여기 기준으로 잡아주세요. 여기 기준으로. 맞니?
그 중에 전성어미야. 잘 들어. 전성어미는 같은 단어고 같은 품사예요. 그래서 맞았음이라는 동사 그대로 유지가 돼. 대신에 명사는 아니지만 명사의 기능을 더해줘요. 그러니까 명사절로 쓰일 수 있게끔, 목적으로 쓰일 수 있게끔 명사의 기능을 더해준 거야. 그런데 명사 파생 접사가 되면은 얘는 다른 단어가 되고 얘 품사는 명사로 아예 새로운 품사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접사인데 음만 가지고는 접사인지 전성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구분해내는 능력이 필요한데 보시면 주어가 있으니까 얘는 서술어 얘였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 왜 1번 아니라 2번이에요? 앞쪽에 뭐가 있었으니까? 주어인 말이가 있었으니까. 얘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돼? 서술의 역할을 해줘야 돼서 맞았음이 서술어. 그러면 동사, 형용사, 동사가 여전히 돼야 되니까 같은 품사이려면 명사형 전성어미였겠구나 알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럼 더 쪼개보자. 맛까지가 뭐야? 간이죠. 여기는 어미죠. 어미 중에서도 앗은 선어말 어미고 여기는 어말 어미라고. 여기까지 정리되셨니? 자,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틀로 나머지 세 가지 다 분석하세요. 여러분 손으로 하셔야 되는데 헷갈리는 거 위주로 제가 몇 가지 정도 짚으면서 같이 가보도록 할 거고, 이게 지금 여러분이 부지런히 손이 안 움직이시면 나중에 서술형 하면서 안 됩니다. 지금 하셔야 돼요. 자, 순서대로 보실 건데 일단 모르겠으면 서술어부터 잡자 그랬었죠. 뭐가? 이것이 책이죠. 그래서 주어 서술어가 잡혔고, 그럼 안에 들어간 얘가 안겨있는 문장이 되겠죠. 자, 그럼 안겨있는 문장이 다시 주어 서술어 구조인 거잖아. 그러니까 안긴 문장인데 뒤쪽에 있는 책, 명사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관형절이 안긴 문장이죠. 됐니? 그래서 얘가 관형절이고 관형절이 지금 안겨 있는 문장이고 관형절을 안고 있는 문장이죠. 자, 계속해서 이제 간다. 여기에서 첫 번째 이것은을 좀 분석을 할 건데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이것은은 두 종류예요. 이 것은이 있고 이것은이 있어. 띄어쓰기 유무죠. 띄어쓰기가 됐다는 거는 띄어쓰기 단위는 낱낱의 말의 단위고 얘는 단어 단위고 단어 체계 중에서는 조사만 예외적으로 붙여 쓰죠. 따라서 띄어 썼다는 건 기본적으로 두 단어란 얘기야. 어떻게 두 단어야? 이라는 지시의 의미를 덧붙이고 있구나. 그래서 얘 이름은 무슨 관형사? 지시 관형사예요. 것은 혼자 못 쓰이지만 명사니까 의존 명사고요. 자, 여기서 헷갈릴 거야. 의존 명사는 의존 형태소야 아니면 자리 명태소야? 혼자 못 쓰니까 의존 형태소라고 보셔도 돼요. 하지만 얘는 뭐니? 실질 형태소지. 일단 명사니까. 그런데 이건 뭐 학자에 따라서 야, 의존 형태소 아니야, 자리 형태소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학교 선생님이 정해주고 내시든지 하실 거야.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진다는 걸 보셔야 되고, 자, 두 번째는 이거다. 이것이야. 한 단어지. 그럼 얘는 뭐가 돼? 지시 대명사가 된다고요. 가까이 있는 걸 지칭하니까 근칭이라고 한다고. 자, 은은 보조사라는 거 다들 보이셨을 거고. 자, 그래서 일단 이것은 분석하셔야 되겠고, 자, 내가 읽은 책이다. 읽은과 책을 분석해 볼게요. 내가 같은 건 쉬우니까. 자, 이제 읽은 볼게요. 자, 읽은. 기본형은 뭐야? 읽다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어감. 두 번째, 이 뒤쪽은 어민데, 자,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한 거야. 두 가지가 될 수가 있어. 1번은 뭐니? 관형사, 파생, 접사. 누가 지금 대답을 같이 해주고 있어요. 훌륭합니다. 두 번째는 뭐야? 관형, 사형, 전성, 어미야. 여기까지 되셨니? 여기서는 관형사인 전성어미라고 봐야 되죠. 이유는 앞쪽에 뭐가 있었으니까? 주어 내가가 있었으니까.
따라서 주어가 있었기 때문에 서술어 역할을 해야 되고 따라서 품사가 유지되는 전성어미가 되겠구나. 자, 책에다도 분석을 해볼래? 자, 보시면 일단 형태소 분석을 하잖아요. 책까지 체언, 명사, 근이죠. 자, 질문. 얘는 접사니? 서술격 조사죠. 자, 그럼 봐. 다시 한번 얘기한다. 어근 접사 체계는 아니야. 하지만 조사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근이라기보다는 그냥 명사라고 분류를 해주시고, 자, 얘는 실질 형태소면서 자립 형태소이죠. 얘는 형식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죠. 됐니? 실질 형태소 아래 가로치고 어근이라고 쳐주는 게 나아요. 자, 근데 문제는 얘가 지금 서술어가 돼버렸잖아. 서술어 품사는 뭐니? 형용사 아니면 동사죠. 얘는 일단 형용사야. 자, 그럼 봐봐. 얘가 용언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어간이 만들어져야 돼요. 자, 얘를 어간 어미로 분석해봐. 책이다. 야, 이거 책이니? 야, 책인가? 나왔네. 어디까지? 여기까지 형태 유지죠. 그래서 책 2까지가 새로운 뭐가 된 거야? 간이라고 보고 뒤쪽이 어미라고 봅니다. 필겨놓으세요. 헷갈리는 거 했어. 지금 다 잘하고 계셔가지고. 자, 그럼 서술절 아는 문장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자, 30초 있다가 선생님 이쪽으로 한번 와주세요. 조금 있다가. 자, 이쪽으로 옵시다. 자, 칠판 필기는 좀 이따가 여러분 시간 잡고 보시고. 자, 이제 인용절인데, 자, 여러분 잘 보셔. 따옴표가 있으면 라고라고 다 갖추는 직접 인용이고, 따옴표가 없으면 고만 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말라고 똘락 똑같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야. 자, 말라고 형태소 분석해보자. 그가 가지 말라고 형태소 분석해보세요. 왜 나만 보고 있어? 빨리 해. 가지 말라고 형태소 분석하라고요. 자, 일단은요, 라고 고는 인용의 조사예요. 조사는 관계형, 형식 형태소, 의존 형태소인지 아니까 다 처리가 되죠. 자, 그 다음 봐봐. 가다, 가니, 가서, 간이라는 게 보였죠. 그럼 중간에 낑겨 있는 지 말라가 문제인 건데, 하라, 가라, 오라, 라는 지금 언제 쓰이니? 그렇죠. 얘는 어말어미면서 어말어미 중에서도 문장을 종결하는 종결어미면서도 그 중에서도 명령형 종결어미예요. 자, 이거 명령형 종결어미 중에 명령형이 뭔지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어. 자, 그럼 봐, 얘들아. 이미 가라로 끝내면 되는데 지 말은 뭘까? 부정의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면 진짜 중요한 정보는 가죠. 그래서 얘 이름이 뭐야? 본용언이요. 영어의 보조동사 같은 애들이 보조용언이야. 됐어? 그래서 지 말은 보조용언의 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니, 여기까지? 가지 마라. 보조용언의 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봐봐. 이 말이 보조용언의 간이었고, 지는 그럼 뭘까? 네. 두 개를 연결하는 연결어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니? 그래서 지는 연결어미, 말은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보조용언의 어간, 그 다음에 본용언의 어간은 가. 분석 다 하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질문 되셨고, 오늘 잠깐 개념 이론을 좀 빨리 끝낼 건데, 자, 저번 주에 얘기했다시피 오늘 문법 수업하면 문법 다 끝나거든, 시험 범위가. 1학년 시험 범위가. 오늘 국어사 빠르게 한번 정리할 겁니다. 빨리 따라오세요. 집중하셔가지고. 자, 필수적 부사어는 이런 거야. 내가 용돈을 받았는데, 야, 누구한테 받았어?가 필요하잖아. 그런데 이건 부사어란 말이에요. 애계를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문장 안에 필수적이니까 필수적 부사어라고 하고, 영어에서는 이것을 필수 부사라고 합니다. 자, 두 자리 서술어 형용사가 있다고 했는데, 나는 달라. 뭐가 다른데 누가 다른지를 보여줘야 되죠. 자, 그럼 봐. 세 자리가 있고 두 자리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 둘, 세 개 들어가 있죠. 하나, 두 개 들어가 있죠. 그래서 받았다 또는 달라라는 서술어, 얘네가 세 개 또는 두 개를 필요로 하니까 세 자리 서술어 또는 두 자리 서술어라고 하는 거고, 영어의 N 형식 동사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필수적 부사어가 때때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됐니?
자, 그런데 서술어 자릿수가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주어 서술어니까 한 자리죠. 나는 밝아. 내가 밝아? 아, 물론 이제 뭐 장원영, 뭐 차은우는 내가 밝다가 될 수 있겠지. 어디에 밝아? 동네지리에 밝구나. 한 자리, 두 자리 서술어. 똑같은 밝다인데 서술어 자릿수가 바뀌었구나. 이걸 서술어 자릿수 이동이라 그러는 거고, 영어에서도 뭐 3형식 동사이면서 5형식 동사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 여기까지 되셨어요? 듣고 있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법 요소 본다. 오늘 빠르게 좀 개념 정리할게요. 자, 문법 요소에서 5가지가 있어. 종결표현. 근데 여러분, 이거 외우셔봐야 어차피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해주실 건 뭐냐면, 표를 여기다 그려주실 거야. 자, 평서문의 정의, 의문문의 정의, 명령문의 정의, 청유문의 정의, 감탄문의 정의가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르냐? 우리 담화 개념 기억납니까? 담화의 4요소 적어보세요. 1번 화자청자, 1번 화자, 2번 청자, 3번 전원, 4번 상황 맥락이요. 혹시 8시 전에 다른 수업 있는 사람? 직전에 다른 수업 있다 손 번쩍. 오케이. 피곤하신 이유를 알겠어요. 저 최대한 조율하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표 그리십시오. 자, 이 종결 표현 5개를 외우시면 처리가 안 돼요. 저렇게 분류하셔야 돼요. 자, 저렇게 분류하셨으면 이제 보이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방향입니다. 의도예요. 그래서 평서문이라는 것은 소통 방향 이걸로 끝나는 거야. 자, 의문문은 뭐냐면 이 소통 방향이 실현이 이미 됐고요. 이 반대의 소통 방향을 의도하는 겁니다. 자, 명령문은 뭐냐면 잘 들어. 명령하는 게 아니야. 청자의 행동 변화를 의도하는 거예요. 청유는 화자와 청자의 행동 변화를 의도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신한테 하는 기업문은 5개 중에 어디에 속해야 될까요? 이거 킬러 개념 다 틀렸어. 너희의 천재성을 발휘해서 대답해봐. 1번 평서문, 2번 의문문, 3번 명령문, 4번 청유문, 5번 감탄문. 힌트 줬습니다. 1번 평서문이다 손. 2번 의문문이다 손. 다시 의문문이다 손. 로또 맞게 해주세요. 의문문이다 손. 아, 신이 대답을 해줘야 되니까. 그럼 신이 로또 맞았다라고 대답을 해줄까? 3번 명령문이다 손. 4번 청유문이다 손. 5번 감탄문이다 손. 자, 다시 질문이에요. 평서문은 소통 방향이 화자에서 청자 일방향 끝이야. 아, 신 어차피 안 들어주니까 평서문. 창의적이다. 의문문은 상대방의 대답, 청자가 화자가 되길 원하는 거야. 근데 로또 맞게 해주세요? 대답 안 해도 되잖아. 로또 맞으면 되잖아. 3번 명령문은 청자가 행동하는 거예요. 청유문은 잘 들어. 화자와 청자가 같이 하는 거야. 감탄문은 감정 표현이에요. 감정. 자, 나머지는 다 뭐겠어? 이성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자, 아직도 모르겠어요. 힌트 다 줬는데. 여기서 기업문은 내 빼고 생각해. 배운 대로만 생각해. 니네 지식 넣지 마. 1번 평서문이다 손. 2번 의문문이다 손. 3번 명령문이다 손. 아직도 답을 모르나? 4번 청유문이다 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3번 명령문이다 손. 자, 여러분 다 같이 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다 같이 손을 들어보세요. 자,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빨리 들어. 왜 안 들어? 빨리 들어요. 왜 안 들어요? 자, 이제 기억하셨죠? 기업문은 명령문입니다. 주의식 교육할게요. 기업문은 명령문이다. 따라하세요. 기업문은 명령문이다. 손 내리세요. 왜 기업문이 명령문이겠니? 화자는 나야. 청자는 신이야. 뭐 했어? 로또 맞게 해주세요. 여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너 절로 가서 제 여자친구 해라 라고 시켜주잖아. 즉 청자가 행동하시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명령문이야. 그럼 니네가 또 그래. 선생님 어떻게 신한테 명령을 하나요? 명령하지 않았어요. 청자야 좀 해주세요. 청자님 해주세요. 신님 해주세요. 하느님 해주세요. 하느님 여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뿐이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다시 한번 얘기한다. 명령 아니라 명령문이라고요. 청유 아니라 청유문이라고요. 청유 부탁 아니야. 우리 같이 하는 게 청유야. 청자만 하는 게 명령문. 같이 하는 게 청유문. 필기하세요. 킬러 개념이야.
이래놓고 또 틀린다니까? 왜? 내가 힌트를 명령문이에요를 지금 세 번째 얘기해갖고 손까지 들라고 하는데도 기업문이 명령문인지 모른다. 기업문은 명령문입니다. 킬러 개념이야. 2년 전 모의고사 때 3월 내 2학년한테 내서 재미 보고 4월에 1학년한테 출제해서 재미 봤고 이제 니네 내신 나올 차례야. 필기됐습니까? 자, 이거 이렇게 설명하는 선생님이 거의 없어요. 자, 두 번째는 높이는데 영어 시제 몇 개 있죠? 12개 있죠. 현재, 미래, 과거. 경우의 수 세 가지의 현재 단순 시제, 진행 시제, 완료 시제, 완료 진행 시제에서 3 곱하기 4가지 12가지를 배우는 것처럼 국어에서는 높임 표현이 종류가 많아요. 상대 높임법은 말 대화 상대야. 뭐라고? 대화 상대. 청자 높임이에요. 필기하자. 좀만 힘내자. 자, 주체 높임법은요. 문장 주체니까 문장 주어 높임이에요. 객체 높임은 문장의 객체 높임이에요. 문장의 객체니까 주로 목적어 부사어 높임이에요. 목보 높임이에요. 자, 그럼 높임표 또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셔야 돼. 아, 재밌다 라고 하면 재밌어져요. 야, 집중이 잘 된다 라고 하면 집중이 잘 될 거예요. 하나도 안 힘들다, 안 힘들 거예요. 세뇌하세요, 스스로를. 즐겁게 하세요. 웃으면서 하세요. 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설명했던 종결 표현은 쭈루룩 나와 있고 높임 표현, 상대 높임법을 붙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서 상대 높임법은 뭐라고요? 청자, 대화 상대 높이는 건데 크게 두 종류. 격식을 차리는 경우가 있고 비격식 차리는 경우가 있어요. 할머니한테 뭐라고 하죠? 할머니 해요. 할머니 뭐뭐 해. 친구들끼리도 뭐뭐 해. 라고 얘기하네. 격식적이지 않은 상황은 비격식이야. 격식체니까 아무래도 계층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계급이 많으니까 네 가지가 존재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높임도 아주 높이거나 보통으로 높이거나 낮춤도 보통으로 낮추거나 아주 낮추는 거예요. 예사 낮춤의 다른 말은 보통 낮춤이야. 예사 높임의 다른 말은 보통 높임이야. 기억해 두시고 두 개를 묶어서 높이니까 비격식 두루 높임, 두루 낮춤도 보이셨을 거고요. 아까 얘기했었던 5가지 종결 표현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5가지 종결 표현에 격식체, 비격식 6가지에서 5, 6의 30가지를 외우시지 일단 말라고 내가 녹색을 해놓은 겁니다. 내신 학교 들어가셔서 선생님이 암기하라고 하면 그때 하시고 여긴 암기하지 마세요. 대신에 뭐는 암기하세요? 5가지 곱하기 6가지 있다는 외우셔야 돼. 주황색 형광펜을 외우는 겁니다. 녹색 외우지 마세요. 넘어가 될까? 공부 덜 시키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처럼 격식체, 비격식체는 어말어미 또는 선언어미로 실현을 했고, 잘 들어. 주체 높임을 뭘 높이는 거야? 주어를 높이는 거야. 자, 이 문장의 주어는 할머니죠. 할머니를 어떻게 높이셨죠? 깨서라고 높이셨죠. 가시라고 높이셨죠. 그래서 첫 번째, 높임의 선언어미 시로 높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주격조사 깨서라고 높일 수도 있고요. 할머님, 어머님, 님 같은 걸 붙일 수가 있는데, 자, 질문. 님은 무슨 형태 손이? 님을 뭐라고 하지? 눈치상 얘기해봐. 힌트가 항상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이렇게 짝대기가 있다는 거는 수학이 아니라 국어잖니?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는 아닐 거고, 왜 얘만 이렇게 짝대기가 있을까? 너희가 이 기호를 만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봐. 이 짝대기 왜 있을까? 그렇지, 혼자 못 쓰일 거 아니야. 붙여서 쓰이라는 거지. 붙이는 말은 품사가, 붙이는 말은 우리는 뭐라고 하지? 붙을 접사를 접사라고 하는 거죠. 됐어? 님은 그래서 접사야. 주체 높임 방법 1번 뭐라고? 선어말 어미. 2번 뭐라고? 주격조사. 3번 뭐라고? 접사. 4번 뭐라고? 특수한 어휘. 마지막 5번까지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서술형 5, 자, 객관식 5가지 내기 딱 좋겠지. 주체 높임의 실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1번 선어말 어미, 2번 주격조사, 3번 접사, 4번 특수한 어휘, 5번 간접 높임. 여기까지 되셨네. 자, 하나 더. 계십니다 형태소 분석해 보세요. 어디까지가 어가냐? 어디까지가 어가냐? 객간이야, 계시까지겠어. 계시야, 얘들아. 여기 시는 높임의 선언 어미 OX. 당연히 아니죠. 계시다가 한 단어로 쓰이잖아. 됐니? 헷갈리지 마. 높임 선언말 아니에요.
이거 다 니네가 틀린 거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다. 시 높임 선어말 아니야. 어디까지 어간이야? 여기까지가 어간이었어. 아, 지금 쉬워서 지루한 거구나. 미안해. 자, 간접 높임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서술해 보시오. 서술형 퀴즈. 간접 높임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 쉬운 거야, 힘든 거야? 빨리 필기하세요. 미안해, 얘들아. 힘들겠지. 8시가 넘어갔는데. 11시가 다 돼가는데. 자, 간접 높임은 뭐냐면, 주체 높임의 일부로, 자, 주체 높임이 하나의 방법인데, 주어와 관련된 사물을 높이니까 주어를 직접 높이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높여서 간접 높임을 하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수능견해랑 내신견해가 달라. 수능견해는, 내신견해는 어떻게 다르냐? 수능견해는 의도가 중요하다고 봐요. 내신견해는 좀 더 보편적이고 일반인들이 따라올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수능의 의도는 높임의 의도가 있으면 간접 높임이 성립이라서 손님, 커피 나오시었습니다. 이거 안 된다고 배우셨을 텐데 수능에서는 오, 내신에서는 안 된다요. 수능에서 왜 오가 되는 거냐면 의도가 커피가 아니라 손님을 높이기 위함이라서. 됐니? 자, 내신에서는 이게 왜 안 된다고 설명을 하냐면 내신에서는 커피는 주어와 밀접한 관계가 없어서 높이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데 저는 수능 쪽이에요. 밀접하다의 기준이 뭔데? 불명확하거든. 사실 얘는 불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만든 거라 수능에서 대차게 까고 있는데 안 바뀌어. 내가 내신 출제하는 거 보면 90%가 이 방향 선택이야. 그래서 일단 수능형, 내신형 기억하시고 모의고사는 이쪽일 가능성이 높은데 모의고사도 약간 내신 선생님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능은 100% 이걸 하면 모의고사는 한 40%, 내신에서는 10%도 안 되는 견해야.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다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오른쪽 넘어가서 필기 아직 덜 했니? 필기하세요. 미안해 얘들아. 오늘로 문법 끝내려고 이 재미없는 지긋지긋한 문법 오늘 끝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과제가 나가는데 지금 자 이렇게 할 거야. 자, 다음 주부터 다 맞는 애들은 클리닉 면제. 현장 테스트 80점 이상 클리닉 면제. 80점 이하는 클리닉 하셔야 돼요. 왜냐면 격차가 벌어지면 안 되잖아, 얘들아. 알겠죠? 자, 클리닉 안 하시고 잘하는 방법은 과제 부지런히 하시면 돼요. 그 도망가지 마, 얘들아. 슬퍼.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진심. 필기 다 했니? 그러니까 항상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제 캐릭터 나중에 알 거예요. 거의 여러분만 걱정하고 있어요. 심지어 진짜 크리스마스 이브랑 크리스마스 당일도 물론 제 역량이 딸려서 솔로였겠지만 전 그때도 수업하고 수업 준비했어요. 슬픈 얘기니까 이쯤 할게요. 자, 오른쪽 위로 갑시다. 객체 높임은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건데 그는 선생님께는 선생님에게죠. 부사격 조사예요. 드렸다죠. 자, 그럼 봐라. 여기에 높임 표현이 2번 들어가 있어요. 1번 부사격 조사랑 2번 드리다라는 특수한 어휘요. 그래서 객체 높임 실험 방법은 1. 조사, 2. 특수 어휘입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필기해 주시고. 자, 이 아래는 시제거든. 자, 시제의 종류는 크게 2가지야. 사건시가 있고 발화시가 있어요. 내가 전 여친하고 헤어진 거는 과거 시제죠. 지금 말했으니까 현재 시요. 말하다 발화시요.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사건시요. 나는 전 여친과 헤어졌었다. 나는 현재 솔로다. 나는 독고 노총각이 될 것이다. 현재, 과거, 미래. 됐니? 여기까지 필기하시고. 자, 그래서 시제 표현은 어려운 거 없는데 과거 시제는 또는 엇으로 표현하는 거고 이걸 우리는 의문단원이라면 이걸 뭐로 물어본다? 또는 품사단원에서도 얘를 물어봐요. 이거 뭐라고 하지? 엇은? 이 형태라고 합니다. 원래 같은 말이거든? 원래 같은 말인데 뭐가 다른 거야? 형태가 달라서 이 형태라고 합니다. 됐니? 여기까지? 부사원 쓸 수도 있고 대가고 있다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 4번에 나와 있는, 잘 들어,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거는 매우 중요하게 출제되는데 이거 나중에 우리가 1월, 2월쯤에 문법을 다시 한번 압축 정리할 때 제가 그때 심화로 정리할 테니까 일단 중요하다고 정리만 한번 해놓으세요. 현재 시는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한다고 해. 자, 그러면 얘들아
과거 시제는 바라시보다 사건시가 앞서 있죠. 이해됐니?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 잘 들어. 과거 시제에 대한 정의라시오 서술형에 나오면 과거에 일어난 일이요 제로, 사건시가 바라시보다 앞선 시제요 정답. 다시 한번 얘기한다. 현재 시제가 뭐라고? 사건시와 바라시가 일치하는 시제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 자, 미래 시제 만들어 보자. 미래 시제 뭐겠어? 바라시가 사건시보다 앞서면 되겠죠. 다시 한번 얘기한다 여러분. 현재, 과거, 미래를 현재요, 미래요, 과거요라고 대답하면 안 된다고. 뭐라고 대답해야 돼? 사건시와 바라시를 기준으로 뭐가 우선인지 나중인지 이를 설명하셔야 돼. 여기까지 됐니? 자, 읽어보시면 다들 알 거라서 넘어가고요. 사동피동은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컨디션으로 사동피동을 설명하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얘들아, 크게 두 덩어리가 남았어. 사동피동하고 국어사요. 현재 시가 58분인데 오늘 유난히 좀 힘들어 하시네. 미안해 얘들아, 간식을 미리 준비해 놨어야 되는데 말로만 간식 하죠. 미안해 진짜. 다음 주엔 간식을 준비해 놓을게요. 자, 우리 딱 10분만 쉬었다가 깔끔하게 여기 사동피동하고 국어사 볼 거야. 국어사 애들 나눠졌나요? 그래서 개념만 쭉 정독하시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10분 동안 쉬기 싫으면은 개념 정독하고 쉬실 분들 쉬시고요. 자, 연말이라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일단 내일 클리닉은 면제고, 자, 이렇게 하자. 다음 주 테스트 결과로 80점 이하는 그냥 클리닉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아시겠니? 그리고 다음 주부터 지금 반들 개강되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반들 중에 좀 이따가 여러분이 그래도 되는 시간에 오셔가지고 제 얼굴 한번 보고 가시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자, 10분 쉬었다 합시다. 자, 여러분 이제 사동피동인데 일단 여기 있는 예문들 가지고 설명하고 나서 다시 한번 요점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피동은 여러분이 수동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능동문과 피동문이 있는데 영어 수동태에서도 근데 이거는 사실이야. 헤어지자고 얘기한 건 저였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익스 걸프렌드, 제 전 여친을 찾았어요. 자, 그럼 봐. 굳이 전 여친 입장에서 얘기하고 싶으면 전 여친을 주어로 써야지. 내 익스가 차였죠. 그럼 어떻게 하니? 얘를 was kicked로 바꾸니? 그리고 어차피 차인 건 나일 거 아니야. 그래서 바이프로 생이 전에 생략할 수도 이렇게 배우셨잖아. 똑같은 공식이야. 자, 그래서 자, 얘를 이렇게 바꿔볼 거예요. 자, 그러면 사슴을 주어 자리에 가져왔어요. 그리고 사냥꾼이 주어는 부사어로 바뀌었고요. 동사는 잡았다, 잡혔다가 됐죠.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봐. 일단 공식 첫 번째는 영어 수동태랑 똑같은데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바꿔주시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네, 동사를 변화시켜줘야 되는데, 자, 국어에서 여러분 잘 들어야 돼. 능동사, 피동사를 같은 동사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사를 뭐로 해야 돼? 피동사로 만들어줘야 돼. 이걸 뭐라고 한다? 파생이라고 해요. 피동사로 파생시켜 주셔야 돼. 그래서 잡았다, 잡혔다 형태에서 분석해 보시면 알겠지만 잡다에서 잡히다가 된 거거든. 그럼 여기 붙어 있는 히가 파생시킨 애고, 파생시킨 애의 이름은 우리는 뭐라고 하니? 접사라고 하죠. 그래서 정리하시면 뭐가 되는 거야? 네, 피동 접사에 의한 파생 접사 이히리기가 붙어서 뭘 만들었다? 능동사를 피동사로 만들었다요. 필기 다 하셨니? 필기 다 하시고, 여기서 지금 오타가 몇 개가 있어요 지금. 자, 되다는 잘 들어라. 얘는 피동 전미사야. 어지다 괴되다는 통사적 피동문이 맞는데 되다는 전미사 단형 피동이에요. 왜냐하면 되다가 접사야 얘들아. 예를 들면 발견되다, 발견이란 단어에 붙어서 발견되다라는 동사를 만들게 된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발견이라는 명사에다가 되다가 붙어서 발견되다라는 새로운 동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되다도 뭐라고요? 전미사야. 전미사야. 노란색으로 할게요. 되다도 뭐야? 전미사야.
전미사야. 되다가 뭐야? 전미사야. 반면에 어지다 개되다는 아까 배우셨는데 얘네 이름은 보조용언입니다. 그래서 용언은 서술어잖아. 그러니까 서술어가 하나 더 들어왔으니까 문장 구조적으로 피동을 시켜서 장형 피동 또는 통사적 피동이라고 합니다. 된 여기까지? 자, 예문을 보면 잘 써진다, 건강하게 되었다. 그래서 개되다가 붙어 있고요. 어지다가 붙어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관련된다는 되다는 뭐라고? 얘는 전미사라고. 얘는 접사 붙은 거니까 얘는 단형 피동이고 여기 두 개는 장형 피동문이 되는 거예요. 좀 이따 정리 한번 해드리고. 자, 그래서 피동문은 이 주어가 행위 대상이 되는 거. 자, 사동은 주어가 행위를 시키는 거거든요. 주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남이하도록 시키는 거고, 접사는 이희리기 우구추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시키다가 접사야. 그 정지시키다라는 정지라는 명사에 시키다라는 접사가 붙어서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면서 사동이 된 거기 때문에 얘는 단형 사동이고, 개하다 이런 거는 장형이라고 기억하시고 얘 이름은 보조 용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 됐니? 자, 필기 정리해 주시고, 자, 이 정도만 얘기하고 가면 여러분이 잘 안 들어와. 그래서 그림도 그리고 문제도 좀 풀어봐야 되거든요. 카메라 잠깐 이쪽으로 올까요? 자, 그래서 필기 다 하셨으면은 123페이지 여백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다 정리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사실 여러분 수준이면 설명이 없더라도 정리가 될 거야. 그런데 이제 과제 풀고 문제 풀면서 뭔가 취약하게 있거나 잘 안 되는 게 있는 학생은 금요일 날 차분히 설명하는 수업을 꼭 들어오세요. 문법 수업.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해놔야 돼. 그러니까 이게 다른 과목하고 달라서 여러분 수학은 지금 여러분 미적분을 하는 게 내신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아, 진짜 도움이 안 돼. 오히려 헷갈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뭐 해야 돼? 오히려 선행을 많이 할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에 공수 원투를 다시 한번 돌리는 게 맞죠. 그런데 국어는 그게 아니야. 국어는 지금 사실 다 해놔야 돼. 특히 자사고는. 그러니까 국어는요, 어차피 고1, 3 시험 범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놓으면 수학은 점점 할 게 생기거든. 근데 국어는 점점 할 게 줄어, 얘들아. 아시겠죠? 자, 잘 봐, 얘들아. 자, 그래서 일단 능동 피동인데 능동문이 있고 피동문이 있고, 기본적인 정의는 뭐냐면 주어가 행위 주체예요. 피동은 똑같아, 얘들아. 주어가 행위에 객체가 되는 표현이야. 자, 그러면 피동의 중요한 건 피동의 의도인데, 첫 번째는 객체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객체 강조 표현으로 어떻게 했어? 얘를 주어 자리에 끌고 오는 거예요. 객체를. 자, 두 번째는 주어를 의도적으로 은닉하고 싶을 때. 왜냐면 아까도 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면 영어에서도 바이 플러스 행위자를 생략해버리잖아. 그래서 피동 표현은 원래 주어가 생략되는 의도가 있거든요. 세 번째는 주어가 불분명해요. 또는 주어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야. 이해됐니? 그래서 능동 피동 중에 피동은 여기라고 초점을 두시면 되겠고, 자, 이걸 실현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짧게, 두 번째는 길게. 얘는 파생을 시키니까 파생적 피동문이라고 하고요. 얘는 통사적 피동문이라고 하는데, 통사라는 건 문장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뭘 집어넣어주면 보조용언을 집어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뭐뭐 하게 되다, 뭐뭐 어지다 등이 있다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유의할 거, 그냥 땡땡 되다는 얘는 접사야. 그리고 접사에 들어가는 건 이희, 리기, 내기가 있다고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이제 예문 가지고 정리를 할 건데, 내가 전 여친을 차다. 자, 그럼 봐라. 주어, 목적어, 서술어 구조인데 얘 입장에서 강조를 하고 싶어. 야, 얘가 차였다니까?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는 얘를 주어로, 목적어가 주어로,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차다라는 것도 차다에 뭘 집어넣어 주라고요? 접사 이를 집어넣어 주라고. 됐니? 자, 그럼 봐라. 원래 무슨 동사에 목적어 있으니까 타동사죠. 그 다음에 능동사죠. 능동사하면서 타동사였던 애가 피동사하면서 목적어가 없어졌으니까, 목적어가 주어로 왔으니까 자동사가 됩니다. 자, 여러분, 피동사, 타동사, 피동사, 자동사, 능동사, 이게 전부 다 다른 품사 얘들아. 선생님 동사로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야. 다른 품사라고 기억을 하세요. 그게 편해요. 동사라는 분류에서 똑같은, 제발 좀 다른 품사라고 기억하세요. 그래야 편해요.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럼 봐봐. 야, 전 여친이 차였다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그러면 주어가 불분명하거나 정보가 없거나 의도적으로 은닉됐다고 보일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까지 쓰는 이유는 얘를 강조하기 위함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 예문들은 각각 문제 풀거나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한 바닥으로 딱 한 면으로 정리합시다. 선생님 카메라 여기 기준으로 좀 잡아주세요. 여기 기준으로.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어떤 야구 선수가 있어요. 열심히 배트를 휘두르고 있어.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니? 되게 열심히 운동을 하는구나. 선수가 연습을 한다. 자, 이렇게 예문을 적을 수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옆에서 요즘은 잘 볼 수 없는 풍경이지만 녹색 소주병을 들고 있는 아저씨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운동 좀 똑바로 하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생각을 하자. 자, 그럼 봐라. 감독이 누구에게, 선수에게 무엇을, 연습을 시키다가 되죠. 자, 그럼 봐 얘들아. 또는 연습을 하게 하다 봅시다. 하게 하다. 시야가 달라졌죠. 자, 봐. 우리가 카메라를 가지고 찍을 거야. 이렇게만 딱 찍으면 얘죠. 근데 시야를 넓혀서 이렇게 찍으면 얘죠. 그래서 사동을 쓰는 의도는 시야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사동을 쓰면 시야가 넓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자, 중요한 건 얘들아, 문장 구조 차이야. 잘 들어야 돼. 자, 능동, 피동은 타동사, 자동사라는 문장 구조로 문제를 푸셔요. 앞으로 보시면. 얘는 어떻게 됐니? 잘 봐라. 선수가 연습을 한다 였잖아. 선수가 지금 뭐로 바뀌었어? 부사어로 바뀌었죠. 그럼 주어 없어졌니? 아니, 새로운 주어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여전히 목적어 서술어가 존재하죠. 그래서 잘 보셔야 돼. 주동은 여러분 주어 서술어 구조만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동으로 오면 이 주어가 목적어 서술어로 오면서 새로운 주어가 만들어져요. 또는 지금처럼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왔을 때 이 주어가 부사어로 바뀌고 목적어 서술어 그대로고요. 새로운 주어가 바뀌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니? 얘는 결론적으로 타동사가 돼요. 원래는 자동사일 수도 있겠고 타동사일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타동사야. 쟤는 봐. 결론적으로 자동사야. 왜 헷갈리냐면 얘들아, 이, 히, 리기 때문에 헷갈려. 이, 리기는 둘 다 공통접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가 뭐냐면 사동과 피동의 공통접사가 이, 리기다 보니까 얘가 사동이었는지 피동이었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럴 때는 문장 구조 분석을 해.
타동사야? 사동이야. 자동사야? 피동이야. 됐니? 이거 가지고 문제 푼다. 자, 그러면 사동에 실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아까랑 똑같아. 뭐가 있어? 단형이 있고 장형이 있어요. 단형은 뭐야? 역시 파생적 사동. 여기는 통사적 사동이라 그러고, 이희리기에 우구추가 추가로 붙습니다. 됐니? 여기까지? 통사적 피동문은 땡땡개 하다. 자, 까지 필기 정리하시면 되겠어. 자, 이거 가지고 여러분 풀어나가셔야 되는데, 지금 문법 정답률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어요. 한번 확인들 한번 해보시고, 자, 이거 사실은 이제 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너무 좀 피로해 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이론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가 될 거고, 그러니까 이 문장 파트. 자,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셔가지고 국어사 파트를 가야 되는데, 그냥 과감하게 갑시다. 그냥 카메라 이쪽으로 옵시다. 자, 이제 국어사 파트로 가겠습니다.